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이 지수가 46.4로 기준점인 50을 9개월째 하회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를 키우면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올라서 차익 실현 압박도 커진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주의 강세를 이끈 7개의 기술주죠. 빅테크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31배, 나머지 S&P 500의 493개 종목 PER은 17이에요. 이거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이것처럼 밸류에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섹터로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주 종목을 모아놨던 러셀 2000 지수가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었지만 지난 한 달간 5%가량 올라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3.67% 정도를 더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또 통상적으로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또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죠.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과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6월에 962만 건보다 4만 건이 줄어든 95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1년 4월에 929만 건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또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련 지수가 46.4로 시장 예상치 46.8보다 하회했습니다.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 제조업 위축 소식은 불안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과 또 제조업 지표 부진 등의 한동안 혼조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8월과 9월 달은 역사적으로도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떨어지는 달입니다. 오늘은 8월 달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했어요. 다우지수 0.2% 상승 35,630, S&P 500 지수 0.27% 하락 4576, 나스닥 지수 0.43% 하락해서 14,28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9% 하락 3858입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시티그룹이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 올렸죠. 그런데 오펜하이머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4,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900은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현재 4576입니다. 시티그룹은 이틀 전에 지난달 말 연말 목표치를 4,600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대체로 웃돌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 0.43%,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다들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주 테슬라가 가장 크게 하락했어요. 2.38% 하락 261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2% 상승하고 메타 1.29% 상승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의 82%가 호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 내 절반 이상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에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입니다. 미국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93조, 200조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오늘 현재 418조, 1등이죠. 월등히 1등 시가총액. 그 다음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127조. 그거에 비하면 캐터필러가 200조에 가까우니까 삼성전자의 반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순위로 따지면 2위에 해당하죠. 3위가 SK하이닉스인데 87조예요. 그러니 SK하이닉스보다도 2.5배 정도 규모가 큰 회사죠. 그래서 캐터필러는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9%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우지수. 다우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우버라고 승차 공유업체죠. 순이익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제약업체 화이자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주 AMD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58센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57센트를 1센트 웃돌았어요. 매출 역시 53억 6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53억 2천만 달러를 넘었죠. AMD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장에서 그래서 AMD는 2.8% 상승 후 그렇게 마감하고 또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2.72% 더 추가 상승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도 2.14%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또 일본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엔, 우리 돈으로 10조죠. 약 1조 엔 돌파 소식 등에 상승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 이 지수가 있어요. 버핏 지수. 워런 버핏이 뉴욕 증시 조만간 대폭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버핏 지수가 닷컴 버블 붕괴 위험선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주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을 때도 그때도 버핏 지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폭락을 경고했었거든요. 어제 뉴욕 증시에 따르면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수가 미국 증시 과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핏 지수가 지금 170, 180을 넘어섰다고 하고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이에요. 총 미국 주식시장 가치를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국가경제의 생산 능력에 비해서 주식가격이 얼마에 책정됐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워런 버핏은 지난 2001년 경제전문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수를 두고 특정 시점에 밸류에이션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후를 계기로 버핏 지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버핏 지표는 미국 경제 규모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주식시장의 가치가 실제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거품일 수 있는 거예요. 버핏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서 다시 폭락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완전히 매수 다 끝난 상태에서 상승만 기다리는 분들 제외하고 계속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이라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는 거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대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급하게 올랐어요. 올라도 급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떨어져서 유지가 된다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 버핏 지수가 70, 80%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매력적인 진입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를 넘어서면 주식이 고평가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 부근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불장난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버핏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 폭락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그때 버핏 지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150%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시가 급등했었죠. 재작년에 2021년에는 무려 200% 이상 23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